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되게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그 원인을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거나 핵심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 등의 좀 극히 일부분을 실패의 원인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투자의 실패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에 반드시 좀 다양한 리스크를 검토하고 안전한 투자로 가야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보들 저희 황부자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13-15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자, 부동산계의 제임스 황이십니다. 황진현 대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 재건축 예정된 아파트고요. 그리고 김포 풍무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지역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첫 번째 지역부터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재건축 소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예정이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약 52제곱미터, 시세는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인데요. 재건축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개요와 함께 저희가 추천 포인트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개요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강주리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만약에 수도권에서 대단지 저층 아파트라는 건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큰 아파트죠. 네. 그런 아파트가 1억 이하의 공시가격을 가지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앵커님은 투자하시겠습니까? 1억 이하요? 네. 있으면 저는 하고 싶은데 과연 있을까 싶네요, 대표님. 어떨까요?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찾아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계양구에 있는 아파트가 그 매물인데요. 자,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광역시는 뭐 다들 아시죠? 인천광역시가 뭐 서울이나 부천에 밀려서 좀 개발이 많이 늦어지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도시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계양구에 위치해 있고요. 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자, 이게 소형 아파트라는 얘기가 중요한데요. 소형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재건축이 가능한 지금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재건축 연한이 30년이잖아요.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연한이 30년 정도가 되어 가서 지금 기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지역이다. 앞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용은 약 52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시세는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지요.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전부 다 뭐 300세대나 5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저층 아파트입니다. 저층 아파트라는 거는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될 게 대지 지분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넓다는 거는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됐을 때 내가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 부담금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한 추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취득세 중과가 왜 안 되냐? 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가 많이 중과가 됐죠. 8%, 12%까지 중과가 되는데 예외 사항이 있어요.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요. 소유 주택 수에서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 소형 주택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지역은 인근에 한 2만여 세대의 저층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어요. 자, 밀집돼 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빌라처럼 이거 창문 열고 앞집하고 인사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아니라 저층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한 150% 이하로 나와요.
굉장히 넓죠. 주차 공간도 넓고 그런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따 입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수익을 얻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인근에는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 1호선부터 시작해서요. 인천공항철도, GTX, BD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대형마트, 메디컬 빌딩까지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형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외진돼 있어가지고 논벼락 답벼락 있는 게 아니라 중심 상업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동 인구, 상주 인구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부터 번화가거든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번화가고요. 이 주변 옆에는 또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이 고층 아파트 단지도 약 10,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이제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고 상주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 인천입니다. 인천이 현재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 됩니다.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죠. 근데 요즘은 하도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천을 이제 새로 보기 시작했죠.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남동구 같은 데는 이제 그 조정 지역도 안 거치고 바로 투기 과열지구로 올라가는 걸 영광을 누리기도 했고요. 인천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소형 주택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눈 크게 뜨시고 귀 활짝 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입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왜 그런 질문을 하셨냐는데 한번 듣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으셔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또 다양한 혜택도 있는 것 같고요. 재건축 예정 단지가 주변에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인구율도 굉장히 높다고 하셨고요. 또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미래 가치가 좀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주변의 위치는 좀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역 전체가 이쪽은 공원이에요. 산이죠, 산이 있고요. 이 밑에는 전부 다 도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곳이 이 주변이에요. 이 주변에 있는데 이 주변 전체가 저층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니까 건년이 한 89년부터 한 93년 사이에 지어진 전부 다 재건축으로 지금 지정될 수 있을 만한 단지라는 겁니다. 자, 이 단지 옆에는 이쪽에는 또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기도 건년이 한 20년 정도가 돼 있죠. 자, 양쪽에 거의 한 4만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갖추어진 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소형주택 기준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물건 앞에는 바로 앞에 도보로 5분 안에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이 있습니다. 이 계산역을 통해서 계양역으로 가죠. 계양역을 가면 이제 인천 공항철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밑으로 이제 부평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평구청역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정거장 더 가면 부평역이 있고요. 거기서는 GTX 비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인천공항철도를 통해서 이제 김포역까지 가면은 5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죠. 자, 부평구청역에서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7호선은 연장선까지 지금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라까지 연장되는 거고요. 자, 바로 위를 보면 요즘 하도 말이 많은 지역이죠. 3기 신도시입니다. 인천 계양지구, 계양 테크노밸리라고 불리는 곳이고 여기가 약 17,000호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이제 대장지구가 있죠. 부천 대장지구가 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경인고속도로 지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도권 쪽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거는 서울하고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 이런 걸로 결정짓는데 자, 경인고속도로 있고요. 바로 옆에 계양RC를 통해서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가시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BRT가 들어오게 되죠. 현재는 지금 BRT가 청라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BRT가 이제 작전으로 들어옵니다. BRT로 해서 여의도까지 30분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형성된다는 거고요.
일단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거는 거기에 맞는 교통 환경까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존에도 교통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데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이곳이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더 좋은 교통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천 지하철 1호선 바로 앞에 있는 계산역을 통해서는 이제 검단 신도시죠. 검단 신도시하고 김포까지 연장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24년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좀 옆으로 가다 보면 이거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에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게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좀 멀어 보이는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고개 한 2개만 넘으면 돼요. 자,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이제 일산으로 연장을 하죠. 일산으로 연장이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지도만 봐도 이 지역이 굉장히 번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지역 내에 이 많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85년이나 86년 정도의 준공된 아파트들을 위주로 이쪽 뭐 효성동이라든가 뭐 계산동이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계양구 주변에는 약 2만여 세대, 2,000세대도 아니에요. 약 2만여 세대의 저층 아파트들이 지금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소형주택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입지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한번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으로서의 장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항이나 뭐 여의도로 이동이 굉장히 또 쉬워진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 이번엔 질문을 한번 2개로 드려볼게요. 앞서서 추천 포인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취득세 중과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롭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재건축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4만여 세대 중에 거의 2만여 세대가 재건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먼저 취득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뭐 요즘 방송을 하면서 근 1년 동안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 이렇게 바뀌었죠. 710 대책입니다. 710 대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1%에서 4%까지 이루어지고 있던 취득세에 대해서 지금은 1주택자는 1에서 3%, 그리고 2주택자부터는 이제 조정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취득세가 8%냐 아니면 또 1에서 3%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서부터는 이제 12%, 8%, 그 이상은 12%로 결정이 됐죠. 710 대책이 나왔고 7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이제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자, 주택수 합산 및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13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경매되는 주택이란 얘기죠. 자, 경매되는 주택을 내가 취득했을 때는 낙찰했을 때는 주택수에 합산이 안 돼서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또 내려와 보면 8번에 있습니다. 8번에 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과연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그걸 제가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에 그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재개발 구역 등,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외를 한답니다.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 수립된 이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후에 조합 설립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후는 소형주택으로서의 이득을 못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언제 해야 될까요? 정비구역이 되기 전에 해야겠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이 뭐 재개발구역이든 재건축구역이든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소형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인천의 소형 아파트를 얘기하면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차이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사업은 이런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는 거는 도로도 좁고요, 학교도 없고, 상하수도 시설도 부족하고, 전기도 그 위에 전기줄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거는 가건물 같은 거 있죠. 옛날에 쓰러져가는 단독주택들 이런 것들, 아니면 적벽돌로 지어진 연립주택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닥타닥 붙어서 이제 서로 창문 열고 악수할 수 있는 이런 빌라촌들, 이런 곳에서는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는 겁니다. 도로도 좋고요, 널찍하게 잘 뚫려 있고, 지하철도 잘 나와 있고, 거기 학교도 많이 나와 있고, 학교도 많아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좋고, 그 주변에 생활 편의 시설 잘 돼 있다는 거죠.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여기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볼 수가 있겠죠. 아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천의 소형 아파트를 설명드리면서 계속 재건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구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은 구역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이 합당한 지역이지만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거든요. 양호하고 거기에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어요. 따닥따닥 구역 정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저층 아파트다. 이 저층 아파트로 지어지고 건년이 89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져 있고, 이곳의 용적률이 100% 초반에서 150%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대부분 저층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이 되면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을 합니다. 3종으로 바뀌게 되죠.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용적률이 인천시의 예를 들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00%거든요.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300세대가 있는 저층 아파트라고 하면 600세대 이상은 들어올 수 있겠다. 최소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600세대 이상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300세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분담금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투자의 타이밍, 앵커님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투자의 타이밍인데, 투자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의 이제 추진 절차를 아셔야 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자, 도시 주거 환경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인데, 이거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시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10년 단위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5년 단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 물건 같은 곳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곳은 재건축 정비구역이야. 이쪽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야. 이런 식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자,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데까지가 1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단계가 소요되는 시간이 대부분 4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자, 2단계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아파트 주민들끼리 이제 조합을 설립할 거 아닙니까?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누가 다들 모여서 우리 조합합시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제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죠.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 조합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 인가를 받는데 지금 우리나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특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입주권을 뭐 전매를 할 수 있냐 없냐, 이사를 갈 수 있냐 없냐, 내가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게 됩니다. 자, 저번에 6.17 대책이었죠. 6.17 대책을 통해서 올해 12월까지죠. 올해 12월까지 조합 설립이 안 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실거주 2년을 해야지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합하고 시공사 있죠. 자, 조합이 시행사예요. 그리고 시공사가 있을 겁니다. 자, 조합하고 시공사하고의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뭐 공사비가 얼마고 거기에 그 조합원들한테 부담금을 얼마 줘야 되고 이주비는 얼마가 나가야 되고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시공사하고 정리하는 게 사업시행계획 인가입니다. 자, 말로 들으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간단한 단계거든요.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어떤 거를 하는 과정이냐면 조합하고 조합원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조합하고 시공사는 1대1이니까 서로 말을 하기가 편하고요. 의견 조율하기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보다는 쉬울 거예요. 하지만 조합하고 조합원의 관계, 300세대 정도를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300명의 의견이 필요한 거죠. 이 조합, 그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당연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니까. 여하튼 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끝났다고 하면 이 사업은 99.9%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후부터 여기까지 2단계라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적어야겠네요.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가 1단계.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가 2단계. 그 다음부터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하고 조합 해산한다는 분양 입주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가 3단계예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특히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 마지막에 분양을 받아서 이 집을 내가 그 다음에 매매를 하겠죠. 살다가 매매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 차익을 실현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이 기간이 여기서 4년에서 5년. 자,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뭐 반포주공이라든가 뭐 서울 시내 주공 아파트들 전부 다 뭐 20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20년째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과정이 한 10년 정도 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 빠르게 진행이 되면 15년이 걸리는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합원이 많아지면 그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요. 또 그 대지 지분이 작거나 그 건물 값어치가 쓸데없이 높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공사하고도 마찰이 있겠죠.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기에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이 과정들을 끝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투자 수익을 회수를 하는데 자, 1단계에서 회수할 수도 있겠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가격은 올라갈 테니까요. 자, 그리고 2단계에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2단계에서도 지금 뭐 전매 제한이라든가 입주권 전매 제한들 때문에 지금은 좀 실현하기 힘든 계획인데요. 이 2단계에서 투자 차익을 회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단계에서도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는 투자자 본인이 할 몫이죠.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을 남겠다. 하지만 오늘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있는 겁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소형주택으로서의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때부터는 소형주택으로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에 있는 아파트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합원의 자격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당연 조합원입니다. 강제로 조합원이 되는 거죠. 재개발은 토지나 건물이나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거기에 지상권 뭐 이런 것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건물하고 토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하고 토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들이 저층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합원은 강제 조합원이 아니에요. 당연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조합 안 할래 하면은 빠질 수 있어요. 조합원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도 청구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도 청구라는 거는 이제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에도 조합원의 차이는 있다. 지금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유력한 그 개발 방향이기 때문에 나는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게 6.17 대책이죠. 6.17 대책에 보면 이런 조문이 있어요. 투기 과열 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의 거주를 필요로 한다. 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건축 지역에서. 자, 수도권에서 오면 수도권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 안에 투기 과열지구도 들어있고요. 서울은 뭐 전부 다 투기 과열지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수도권 전체에 있는 그리고 지방광역시의 투기 과열지구로 조정지역으로 돼 있는 곳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모두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나? 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6.17 대책이 정확하게 텍스트로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얘기했기 때문에요. 근데 저번에 이제 9월 10일이죠. 9월 10일 날 도정법입니다.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걸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자,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 텍스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텍스트는 이렇게 나왔어요. 과밀 억제 권역의, 자, 과밀 억제 권역은 수도권이죠. 과밀 억제 권역의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2년 거주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의 의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게 9월 10일 날 발의를 한 거고요. 올 12월에 입법 예고가 돼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 세미나 자리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역이 2년 실거주가 의무가 되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아파트의 이제 주변에도 개발 호재도도 많겠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3기 신도시예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죠. 17,000호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근데 주택만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계양 테크노밸리잖아요. 첨단 산업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3천여 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올 12월부터 토지 보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17,000호가 사전 분양으로 진행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주를 하려면 3년 정도는 걸리겠죠. 토지 보상하고 또 정지 작업하고 거기서 뭐 분양하고 건물 짓고 하면 3년은 걸릴 거예요. 이런 3기 신도시가 바로 옆에 예정돼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대장지구까지 아까 입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대장지구까지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원종 홍대선입니다. 원종 홍대선이 지금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을 하고 있죠. 그게 지금 본 물건 앞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이 본 물건 앞까지 온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운행이 되든 안 되든 연장됩니다라고 결정만 되는 순간 이 물건에 대한 투자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자, GTX D노선입니다. GTX D노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D노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죠. 지금 당장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일단 제목이 나왔다는 거는 언젠간 된다는 얘기예요. 언젠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양역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포하고 검단까지 연결이 되죠. 검단 신도시까지 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승센터로서의 값어치도 가질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모기 실정도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소형 아파트,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시면 좋은 건지, 언제 투자하시면 좋은 건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개발 호재까지 이 아파트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정책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이 좀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을 좀 해보고 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이번에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냥 대단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세는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시세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낮게 돼 있어요. 그동안 인천 지역이 좀 많은 홀대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공시 가격은 1억 이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전세 시에는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투자 금액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수익형으로 월세를 놓을 시에는 1,000에 월 50 정도를 받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약 8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금 2억씩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천 계양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 자, 저층 아파트이면서 대지 면적이 넓은 그리고 재건축 가능성이 가장 큰 아파트다. 건축 연한이 30년에 가까워지는 그런 아파트다. 근데 그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1억 이하다. 1억 이하면서 소형주택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 자, 4천이나 5천만 원을 투자해서 4억이나 5억을 가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건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물건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오기 힘든 물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겠죠? 자,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아시고 싶은 점 있으면은 빨리 전화 주세요. 금방 없어집니다. 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전화와 문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